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대량의 현무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1990년대 초부터 현무 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강력한 방산 무기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입니다. 특히 미사일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국제 규제와 제한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후발주자로서 각종 협약과 사거리 제한을 극복하며 독자적인 미사일 전력과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성과로 그 자체로 놀라운 업적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수량은 약 6천여 발로 추정되며 5년 내에 6,500발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7,000발 이상 생산도 가능하리라 전망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초기 사거리 180km의 현무1에서 시작해 현재는 사거리 5,000km에 이르는 현무5까지 발전했으며 탄두 중량 역시 초기 0.5톤에서 불과 30년 만에 9톤 이상으로 증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 전문기관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기술 발전과 생산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단순 방어를 넘어 공격적 대응 능력까지 확보한 점과 그로 인한 국제 안보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백두산 호랑이라는 차세대 군사무기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국방비를 약 8% 가까이 증가시키며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 성장률은 세계에서 4위에 해당하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전력 분석기구인 CSIS에 따르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약 20년 전만 해도 세계 9위권에 머물렀으나 2021년에는 세계 5위로 도약하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K9 자주포, 현무탄도미사일, 현무순항미사일, 현무미사일 발사대는 물론 1만 톤급 초대형 구축함과 공격형 잠수함을 대규모로 생산하며 한국의 군사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군은 국산 군사위성을 활용한 GPN 타겟 설정 기술을 통해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현무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미사일을 도입해 사용하기도 했지만 자주 국방이라는 기조를 세운 이후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현무 생태계를 확립하며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신형 미사일이 개발될 때마다 미사일 생산 라인도 확대되고 있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현무6 개발 소식이 전해지며 그 강력한 위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 매체인 인민일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과대평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국산 미사일이 강력하더라도 생산 인프라가 열악하며 보유 수량이 부족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전력에 그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중국의 둥펑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성능과 보유 수량 면에서 한국이 뒤처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만한 면도 있습니다. 미사일 전력은 제1급 극비 정보로 분류되며 관련 정보가 극도로 제한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일반인이나 외국 언론이 정확히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군은 국방백서에서도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사일 전력을 축소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외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전략적 신중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전력의 실제 규모가 저평가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현무6의 전신인 현무5 개발 완료 선언과 함께 더욱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더 탄탄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현무 미사일 양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한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현무5의 양산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와 탄도미사일 예하 부대에 최대 200여 발 이상의 신형 현무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수의 군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연간 최대 70기 이상의 현무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 생산 속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특히 현무5급의 대형 탄도미사일을 연간 70기나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생산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침략에 대비하며 국가 총력을 동원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대만과 비교해보더라도 차이는 명확합니다. 대만은 스스로를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미사일 생산력과 기술력은 이미 이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히 방어적인 전력 확보를 넘어 강력한 공격적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이 보유한 미사일은 주로 순항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6과는 체급과 사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산력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만의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 약 800에서 1000km에 도달하며 유사시 중국의 산샤댐을 공격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대한민국의 생산 물량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에 그칩니다. 같은 순항 미사일인 현무3와 대만 미사일을 비교하면 그 성능 차이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현무3는 사거리와 정밀도 면에서 대만제 미사일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연간 생산량을 비교하면 대한민국과 대만 간 군사 생산력의 격차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현무와 같은 전략 무기의 보유량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800여 기 남짓의 현무삼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탄도미사일인 현무의 보유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사거리 약 1500km에 달하는 현무삼가 2010년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사일은 배치 후 단 1년 만에 소원급 잠수함에 탑재되어 발사 준비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순항 미사일 운용 능력과 전력의 신속한 확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 생산량은 대만제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량 격차는 대만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1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미사일 생산을 늘리겠다는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도 대한민국의 생산력은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군사 패키지를 지원하면서 군 비축 물자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자국 미사일 생산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공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장거리 대함 미사일 조달률은 평균 40기에 불과합니다. 현재 부족한 비축 물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최소 연간 200에서 250기를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제로 보입니다. 또한 현무육과 비교할 만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생산 상황도 심각합니다. 비록 생산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군사 비밀로 인해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NSA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간 80기 ICBM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현무 및 현무육과 같은 고도화된 미사일을 연간 70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과 비교해 볼 때 생산 능력에서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생산력은 단순히 수량뿐 아니라 기술력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다양한 버전의 K720급 미사일 평균 생산량이 100기를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서방의 강력한 제재와 전문 인력 부족, 산업 장비 공급 문제 등이 겹쳐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사일 기술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조차 국력에 비해 생산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현무 미사일의 대량 생산 능력을 빠르게 보강하며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은 앞으로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 분명하며 외국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래의 한국군 전력에 대해 많은 국가가 우려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수백 년간 한민족은 외세의 침략을 극복하며 자연스럽게 방어와 전투 능력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는 이제 한민족의 DNA에 새겨진 후천적 방어 전투 본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인들은 방어 전쟁에 탁월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주변국, 특히 중국, 북한, 일본과 같은 한반도 내 잠재적 적국들은 한국군과의 충돌을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장에서 태극기나 Korea라는 단어를 마주친다면 대부분의 적국은 도망치거나 싸움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주변국들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군의 전략적 억제력과 방어 능력은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한 단계 더 진전된 실전 초음속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에 중국과 미국이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KF-21 전투기가 야간 비행 시험을 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은 주간 작전뿐만 아니라 야간 작전까지 실질적인 운용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KF-21은 시제 6호기에 이어 7호기까지 비행 편성을 마쳤으며 시험 비행 횟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목표로 한 2200회 시험 비행에도 예상보다 빨리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KF-21은 작전 반경 확대와 다양한 무기 체계 탑재가 가능해졌으며 BVR 시스템을 활용해 조종사들의 비행 숙련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야간 작전 능력이 확보됨에 따라 KF-21은 실질적인 24시간 작전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중국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한국 공군이 KF-21을 운용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 공군을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F-21의 야간 비행 성공은 단순히 시험 단계를 넘어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발전이 자신들에게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라며 긴장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군사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야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 미국 정부와 방산 기업 로키드 마틴의 로비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을 겨냥한 논란의 법안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최첨단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는 첨단 무기 산업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F-21은 아직 100% 국산화가 완료되지 않았고 일부 무기 체계는 미국산 부품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방산 대기업, 특히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방산 산업이 미국의 갑질에 더욱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이는 과거에도 경험했던 문제입니다. 한국은 F-16과 F-15 같은 미국산 전투기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들여왔으나 가동률은 국산 전투기 FA-50의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닌 미국의 승인 절차와 부품 관리 시스템에 크게 의존했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의 경우 고장 발생 시 핵심 부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못하고 미국의 기술자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부품 교체나 성능 개량조차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미국이 제시한 가격에 따라야 했습니다. 반면 KF-21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탈피하기 위한 국산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KF-21의 성공은 단순히 전투기 기술력 향상을 넘어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자주성 확보와 미국 의존도 감소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을 극복하고 첨단 무기 산업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투기 운용 과정에서 높은 비용과 제한적 운영 조건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F-15K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비용은 공시된 가격보다 3.6배나 높게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 보라매와 같은 국산 전투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이러한 바가지를 감내하며 미국의 요구에 따라야만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할 경우 초기 도입 비용은 총 비용의 30%에 불과했으나 유지보수 비용이 7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이 전투기를 한번 구입하면 30에서 40년 동안 실전 배치하는데 구입 비용보다도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자국 전투기의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지를 부착하고 이를 훼손할 경우 수리 거부를 통보하는 등 운용에 있어서도 제약을 가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운용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KF-21 전투기가 8차 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제기 9호기까지 제작이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첨단 전투기 보유 국가로 도약하며 전투기 생산 시설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이 독자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미국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대량 생산은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 공군이 전투기 운용의 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 보라매 비행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무기 갑질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미래 항공 방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설계하고 조립하는 과정은 단순한 공정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이 아닌 로봇을 이용한다고 해도 복잡한 기술과 높은 수준의 정밀성이 필요합니다. KF-21 전투기에는 30만 개 이상의 부품이 사용되며 이를 조립해 항공전자 시스템과 연결하고 실제로 비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도전적인 과정을 극복하며 KF-21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KF-21 5호기가 경납고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이를 지켜본 모든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KF-21의 존재는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첫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자전거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이제는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첨단 전투기를 제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KF-21은 현재 8차 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전투기 생산 라인을 긴급 증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이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주 국방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KF-21 보라매 전투기의 국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추가적인 생산 요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의 모든 부품을 자동화하고 국산화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부품을 자급자족으로 생산하면서 항공장비 정비가 한층 용이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한국의 기술력만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리할 수 있으며 수출 후에도 원활한 AS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외국산 전투기 운용에서 겪던 의존성과 제약을 극복한 큰 진전입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KF-21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단순한 인력 중심의 생산 공정을 넘어 파스 시스템과 결합된 완전한 자동화를 실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효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전투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과 자주 국방 체계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 보람의 생산 시스템이 F-35 전투기를 뛰어넘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로키드 마틴은 큰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주도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F-35는 그동안 판매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무엇보다도 AS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과거 미국 5 국가들이 F-35를 사용해온 주요 이유는 성능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만한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지 않거나 개발하더라도 대량 생산의 어려움 때문에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KF-21 보람의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F-35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F-35는 이제 경쟁력을 재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 무기의 성능보다도 빠른 보급률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소모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KF-21 보람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공개되며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부분의 작업을 로봇이 수행함으로써 생산 효율 극대화와 안전성 강화라는 장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KF-21의 대량 생산 체계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F-35A에 필적하는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 수요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F-21은 가격 대비 성능에서 강점을 보이며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F-21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진 항공 무기를 다수 탑재하면 강력한 공격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F-35A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 고가의 전투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적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확대됩니다. 또한 FA-50처럼 지상군 근접 지원에 사용되는 전투기에도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면 저비용으로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는 KF-21과의 조화를 통해 한국 공군의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KF-21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공중전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대한민국의 항공 방위 산업을 한층 더 도약시키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KF-21 보라매가 전 세계 군사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35A의 결함 문제는 KF-21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KF-21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KF-21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홍보는 단순히 전투기 판매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F-35A와의 비교해서 KF-21이 가진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